네, 안녕하세요. 든든한 하우스입니다. 오늘은 내 월급이랑 그리고 인플레이션, 또 자산의 가치, 이것과 관련져서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데, 흔히 직장인들이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진짜 내 월급만 빼고 다 오르는 것 같아. 여러분 진짜 그 말에 동의하세요? 저는 어느 정도는 동의하는 편인데, 이게 정말 우리한테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좀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특히나 그리고 요즘 코로나 시대 때 이게 또 저는 굉장히 큰 위기로 다가왔다고 생각을 해요. 과연 이게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작용하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냐면, 자, 여러분 이거 어떤 건지 아시죠? 바나나는 우유인데, 이거 편의점 가면 우리 잘 사 먹잖아요. 저도 이거 자주 사 먹거든요. 근데 최근에 얘가 가격이 올랐어요. 얼마에서 얼마로 올랐을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눈치를 못 챘을 거예요. 왜냐면 딱 100원 올랐거든요, 100원. 1,300원에서 1,400원 된 거예요. 어차피 우리 이거 우유 사 먹고 그냥 카드로 결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별로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100원 올랐다. 이걸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100원 오른 게 아니라 7% 올랐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들의 월급은 그런데 7%씩 매년 올라가고 있나요? 물론 더 많이 올라가시는 분도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또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한테 조금의 위기로 다가올 수 있다. 왜냐하면 월급이 그대로인데 내가 어떤 구매해야 되는 물품들의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면 이게 조금 우리한테는 힘들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뭐냐면 이렇게 시중에 통화량이 증가하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1,000원만 내면 커피 한 잔을 사 먹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3,000원을 내야 된다. 20년 뒤에는 5,000원을 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 일상의 어떤 소비재들, 물건들의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위기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 말고도 더 큰 위기가 있어요. 사실 오늘 저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먼저 일단 인플레이션이 매년 발생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표에 보시는 것처럼 한 2%씩 매년 발생한다고 치면은 지금의 만 원이 30년 뒤에 17,700원이 된대요. 근데 이 정도는 어때요? 낼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잖아요. 왜냐면 30년 뒤에는 내 월급도 훨씬 많이 올라 있을 거고 내가 자산도 훨씬 많이 소유하고 있겠죠. 그래서 큰 문제가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위기가 무엇이냐? 자, 최근에 이제 여러분 코로나가 왔죠. 코로나가 와서 사람들이 정말 큰 위기로 작용하고 있어요. 조금 슬프지만 어떤 분들은 권고사직을 당하시기도 하고 또는 무급휴직,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장사가 안 되고 이런 것들이 큰 위기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더 큰 위기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에서 돈을 풀어내고 있어요.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그걸로 재난지원금도 주고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고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한편으로는 이 시중에 돈이 많이 너무 풀리다 보니까 이 돈이 갈 곳을 잃은 거예요. 그럼 이 돈이 여러분 어디로 흘러갈까요? 만약에 여러분한테 한 10억 정도에 되는 현금이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그 돈을 어디에 옮겨놓고 싶으세요? 은행에 가서 예금 10억에 넣어둘까요? 물론 그러신 분도 있겠지만 요즘같이 저금리 시대에는 이제 그게 큰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금들이 어디로 흘러가느냐? 주식시장으로 흘러가고 부동산 시장으로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도 보면 여러분 주식의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죠. 또 부동산 가격도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죠. 물론 주식이 오르는 거는 여러분 그 기업의 어떤 가치가 좋아진다거나 여러 가지 것들이 또 작용할 수 있겠죠.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개발 호재가 있다거나 수요가 계속 증가한다거나 이러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게 뭐가 있냐면 돈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돈이 갈 곳이 없구나. 그래서 계속 이 돈이 부동산 자산과 주식 자산으로 흘러가고 있구나.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이런 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있으면 계속 근로소득을 받은 이 월급을 월급으로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월급을 정말 열심히 모아서 저축도 많이 하고 돈을 모으면 언젠가는 집도 사고 뭐 주식도 사고 이런 거 사야지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내가 저축해서 모으는 돈의 속도보다 내가 사고 싶은 자산의 속도가 훨씬 더 빨리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미 저기 위에 올라가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그거를 구매할 수 있을까요? 구매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지만 우리의 근로소득으로 내 집 마련 또는 뭐 주식 이런 자산을 구매하는 것들이 점점 먼 일이 되어버린다.
사실 인플레이션의 무서움이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해요. 바나나와 우유가 그냥 1,300원에서 1,400원 올라간 게 무서운 게 아니라 내가 언젠가 소유해야 될 자산들의 가격이 너무 빨리 올라가고 있어서 내가 소유할 수 없게 되는 거구나. 아, 이거는 꼭 내가 좀 위기로 생각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여러분 굉장히 심플한 전략을 짜시면 돼요. 나의 근로소득을 아주 조금씩 자본소득으로 옮겨 놓는 거예요. 그것을 사실 우리가 두 글자로 투자라 그래요. 투자. 자, 그런데 여러분 투자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투자했다가 내 돈이 없어지면 어떡하지? 손실을 하면 어떡하지? 항상 이런 게 우리가 어떤 걱정거리잖아요. 내가 산 어떤 투자 자산이 한 달 뒤에, 1년 뒤에 가격이 떨어질 것은 걱정하고 있는데 나중에 내가 사고 싶은 자산이 화폐 가치가 떨어져서 못 사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길게 보면은 내가 자산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지금부터라도 아주 조금씩 나의 근로소득을 자본소득으로 옮겨놓는 이런 일들이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항상 관심을 갖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꼭 생각을 해보고 실천을 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든든한 헌쌤하고 한번 인플레이션과 자산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봤어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